진은 인간-동물 혼합생물 학교에 다니는 무능력하고 못생긴 패배자였다. 그는 학교에서 유일한 인간 소녀가 자신의 미세한 성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이 2번 만에 끝나는 남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혼합생물들의 하렘을 만들기 시작했다. 입학식 날, 진은 동물들에 둘러싸인 것에 대한 짜증을 최대한 억누르려고 애썼다. 다른 학생들이 던지는 것에 맞고 있어 이미 짜증이 났기 때문이다. 파인애플에 맞았을 때 그는 화가 나서 그것을 던졌고 그것이 랑카의 얼굴에 맞아 넘어뜨렸다. 진은 랑카가 다시 일어나 그를 향해 돌진할 때 자신이 곤란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다. 범인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본 후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그는 목표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테이블 위에 어항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 젊은 늑대는 자신을 넘어뜨린 사람이 어항 속의 비정상적인 새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로 멍청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선생님 중 한 명인 트렉스가 도착해 학생들에게 줄을 서라고 명령했다.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부를 수 있도록. 교장 선생님은 랑카가 부딪힌 새우였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머리로 남긴 균열로 인해 어항이 깨졌다. 그가 물에 담가달라고 움직이다가 우연히 랑카의 얼굴을 쳤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를 씹는 장난감처럼 들어올렸다. 그리고 필드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진은 구내식당으로 갔고 자신이 지불한 고기를 요리해달라고 책임자에게 부탁한 후 자리를 찾아다녔다. 식당 전체가 거의 정글 같았기 때문에 그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 뒤쪽의 빈자리를 선택했다. 불행히도 앉자마자 그 자리에 랑카가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 멍청이는 그가 그녀의 음식을 가져가려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를 위협하려 했을 때 진은 그녀를 위해 육류 한 조각을 제공했다. 그녀는 마치 폭포처럼 침을 흘렸다. 랑카는 기쁘게 고기를 가져가서 즉시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 먹은 후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서서 그를 자신의 무리에 들게 하겠다고 선언했다. 진은 그녀가 집에 뇌를 두고 온 것처럼 쳐다봤지만 랑카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다. 그녀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그를 귀찮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진은 그녀가 쫓아가게 하려고 뼈 조각을 던져보냈다. 그가 떠나려 할 때 누군가 그 옆에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진은 성격이 고약한 노염소여서 즉시 그 사람에게 돌아서서 소리칠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인간소녀 히토미와 마주쳤을 때 그의 목에서 말이 막혔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동행하게 했다. 그날 처음으로 진은 웃으며 행복해했다. 그러나 랑카가 돌아오고 히토미에게 진을 차지하겠다고 도전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히토미는 랑카의 위협적인 시선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랑카는 히토미가 떠난 후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히토미와의 기회를 뺏겨 화가 난 진은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잡았다. 랑카는 자신을 풀어주고 그가 자기 상사라서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진은 자신이 그녀의 바보 같은 무리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불쌍한 작은 녀석이라고 말했고 이에 랑카는 슬퍼했다. 그는 해를 입힌 것을 수습하려고 시도했다. 그녀에게 그녀가 자신의 종류와 어울리는 것만이 맞다고 이해시키려고 했다.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했지만 랑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다른 종의 동물들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한 남자아이와 만났던 이야기. 남자아이는 그녀가 곰 아기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구해주었고 그녀는 정말 행복했다. 랑카는 그가 자신의 무리 밖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해준 사람이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종 간의 우정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 이야기를 전한 후 랑카는 눈에 눈물을 흘리며 놀란 진을 남겨두고 뛰어갔다. 나중에 밤 진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는 랑카가 들려준 이야기를 기억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이야기의 남자아이였기에 그는 다르게 기억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진이 그녀가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곰들을 멈추게 하려고 괴롭힘을 당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은 그를 무참히 때렸다. 그로 인해 그는 동물들에 대한 강한 증오를 갖게 되었다. 곰들이 떠난 후 랑카는 그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핥았다. 그것은 증오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다음 날 히토미는 수업 중 진을 보러 왔고 그들은 수업이 시끄러워 밖으로 나가서 앉아 이야기했다. 밖에 앉아있는 동안 히토미는 진에게 요리 동아리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은 그것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주로 히토미와 함께 있을 기회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때 랑카가 나타나 히토미에게 으르렁거렸지만 진이 그녀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히토미와의 대화를 방해하고 있었거든요. 랑카는 둘을 번갈아 보며 진에게 히토미와 무리를 이루는 건지 물었고 그가 그렇다고 하자 슬프게 걸어갔어요. 나중에
진과 랑카가 요리 도구를 들고 클럽방으로 가던 중에 랑카가 흑색말 쿠로의 짐을 나르는 무리의 짐하차로 이용되는 것을 목격했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학생들은 랑카를 조롱하며 그녀가 짐의 무게를 견디는 모습을 보고 웃었어요. 랑카가 넘어지자 쿠로는 그녀의 재산을 망가뜨렸다는 벌로 말을 채찍질하려 했지만 히토미가 그녀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어요. 쿠로는 히토미에게 다가가서 랑카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간청했기 때문이다. 히토미는 반박하려 했지만 랑카는 자신이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쿠로의 무리에서 가장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그녀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진이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이로 인해 쿠로는 화가 났다. 쿠로가 다시 랑카를 때리려 하자 진이 그녀의 손을 잡아 그녀의 행동을 멈추게 했다. 쿠로는 그가 왜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녀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성스럽게도 쿠로는 랑카에게 해고됐다고 말했고 랑카가 무리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에 진은 그녀가 랑카를 깎아내릴 자격이 있는지 묻자 친구들이 말했어요. 그것은 그녀가 얼룩말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것을 희귀한 종의 말로 여겼어요. 진은 그들이 헛된 망상에 빠졌다고 말하며 쿠로는 단지 과대포장된 당나귀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그들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쿠로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그녀가 슈렉의 가장 친한 친구 후손과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절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녀가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자 진은 그녀를 어깨에 올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꼬리를 보여줬어요. 당황한 쿠로는 도망쳤고 그녀가 간 후 히토미는 랑카를 돌봤다. 갑자기 랑카가 일어나서 도망쳤고 히토미는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히토미는 결국 학교가 끝난 후 한참 뒤에 학교 건물 뒤에서 랑카를 찾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친구가 되어 그들의 동아리에 가입할래 물었다. 랑카가 대답하기도 전에 3마리 곰이 갑자기 히토미 뒤에 나타났다. 그로 인해 히토미는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비명은 너무 커서 진이 학교 앞에서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보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랑카가 곰들로부터 히토미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곰들에게 히토미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베어들이 랑카에게 주의를 기울이자마자 랑카가 한 마리의 베어에게 달려들고 히토미에게 도망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히토미가 사라진 후 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베어 스프레이로 그들을 공격했고 랑카도 그 안에 눈을 맞추어 그녀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한 마리의 베어가 그들을 가까운 나무로 밀어버렸고 진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스프레이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베어들은 얼굴을 씻었던 물분수를 보여주며 멍청한 바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진이 얼굴을 다시 만드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랭카가 그에게 돌진했지만 그는 귀찮은 파리를 치듯 그녀를 때렸습니다. 가티 렉스 선생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내기 전에 그녀와 진을 두들겨 패버렸을 것이다. 가 다시 뱉어내지 않았다면. 네. 히토미가 그들에게 다가오자 진은 그녀가 선생님에게 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린 사람임을 깨달았다. 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랑카는 슬퍼하며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녀를 불렀고 진은 그들이 그녀의 무리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는 기쁘게 진에게 달라붙어 그를 자신의 리에 환영하기 위해 그의 입을 핥았다. 이는 늑대들이 하는 행동이었다. 토미는 이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떠나기로 결정했지만 카가 그녀를 땅에 태클하고 핥았다. 다음 날 그들은 요리 동아리에 모였고 진은 랑카에게 그들의 동아리에 들어가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랑카가 상지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음식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자 다른 한 소녀가 그 옆에서 말을 했고 세 사람 모두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콜라 유칼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에게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은 너무 뻔하게 콜라가 유칼립투스만 먹는다고 지적했다. 유카리는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에 지쳤다고 인정하고 몇 년 전 먹었던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기억할 수 없다고 했고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말해주기를 거부했다. 진은 그녀에게 클럽에 가입하기 전에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고 유카리는 칼을 꺼내들고 일을 시작했다. 어찌된 일인지 재료가 냄비에서 떨어져서 바닥에서 주워 다시 넣어야 했다. 다행히도 그녀의 요리는 잘 나왔고 진과 소녀들이 맛본 후 오토미는 유카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진은 행복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녀가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을 제안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하는 것은 인간만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오토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자존심 강한 신부였고 그녀에게 인상을 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랑코가 요리할 차례가 되었을 때 오토미는 진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요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은 동의했지만 랑코가 채소를 비누로 씻고 고기를 입에 물고 그에게 가져왔을 때 후회했다. 일하는 동안 유카리는 오토미에게 왜 랑코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 게 분명한데도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했는지 물었다. 오토미는 그녀와 진이 랑코의 무리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카리가 오토미에게 줄거리도 없고 부족한 캐릭터가 자신의 남자를 빼앗는 것에 대해 괜찮냐고 물었다. 오토미는 재빨리 자신이 진과 사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남자였다. 진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고 울기 시작했고 랑코가 왜 우냐고 물었을 때 그는 양파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카리가 랑코와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클럽에서 쫓아내겠다고 맹세했다. 그래서 그는 랑코에게 나머지 요리는 그녀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사랑으로 요리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랑코가 요리를 끝내고 음식을 오토미와 유카리에게 내밀었지만 두 사람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아야 했다. 진은 아기에 찬 표정으로 유카리에게 말하길 그녀가 완전히 받아들여지려면 모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하며 까다로운 사람은 동아리에 환영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랑코는 그에게 음식을 조금 먹이려고 했고 그는 그녀를 쫓아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반면 유카리는 음식이 쓰레기보다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동아리에 가입하려던 마음을 다시 생각하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그녀는 한 입 먹은 후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데 그 음식이 그동안 찾던 음식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찾고 있던 것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먹였던 소화되지 않은 유칼립투스, 즉 팝이었다. 그 팝은 코라스가 유칼립투스를 소화하는 데 필요한 박테리아를 얻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유카리는 접시에 남은 음식을 기쁘게 먹었고 오토미는 최종 시험을 통과했으니 클럽의 일원이라고 발표했다. 유카리는 오토미에게 음식을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거부했다. 오토미와 제니 랑코가 음식을 부르는 쓰레기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안 그들은 나무 위에서 고양이 소녀에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후 오토미는 그룹에게 원예 클럽에 접근할 것이라고 알렸다. 예산이 부족해서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 주었어요. 그녀가 아직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그들 곁에 고양이 소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유카리만 그녀를 알아봤고 그래서 그 소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쿠룸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쟤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아서 평소처럼 투덜거리며 떠나라고 했어요. 하지만 쿠루미는 다정하게 그녀가 머물러도 된다고 애교 섞인 울음파를 내며 간청했어요. 그 파장이 오토미와 유카리에게 닿자 그녀가 머물러도 된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젠과 랑코가 놀랐어요. 그 후 그들은 채소를 부탁하기 위해 원예 동아리로 갔어요. 클럽의 회장은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작물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후에 쿠루미는 그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비비며 물었습니다. 요리실에서 했던 것처럼 채소를 조금 주라고. 그녀는 몇 번이 가르랑거림을 내보냈고 거의 즉시 두 명이 클럽 회원이 그들이 가진 채소를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클럽 회장은 그 두 사람이 도난의 배후임을 깨닫고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오토미와 유카리는 쿠루미에게 도움을 주어서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젠과 랑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찡그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요리실로 돌아온 후 오토미와 유카리는 쿠루미에게 재료를 휘젓는 방법을 지시했다. 그러나 쿠루미는 그들을 무시하고 젠에게 다가가 요리가 지루하다고 말했다. 젠은 무례하게 그녀에게 게으른 엉덩이를 들고 나가라고 말했다. 쿠루미는 그의 무례함을 무시하고 랑코가 그의 여자친구인지 물었다. 젠은 랑코 같은 멍청한 개와 사는 것보다 못 먹는 못한 줌을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래서 쿠루미는 그의 코에 자신의 코를 부딪혔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묻자 그녀는 고양이가 서로 인사하는 방법이라고 답한 후 소녀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요리 동아리를 시작하고 그녀와 함께 잠자는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그들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그런 요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자 그녀는 그들이 동의하기를 바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통하지 않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반박하려 하자 젠이 항상 자신의 뜻대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들의 시시한 동아리와는 상관없다고 말한 후 떠났습니다. 다음 날 랑코는 학교 가는 길에 젠을 붙잡고 그녀가 새로운 동아리 멤버를 찾았다고 흥분하며 그의 입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그녀에게 그 사람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는 것만 멈추길 바라며 그들이 잠재적 신입생인 수업에 도착했을 때 랑코는 그를 미유비라는 나무늘보에게 소개했다. 쟤는 즉시 걸어가며 말했어요. 미유비는 명백한 이유로 그들의 동아리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랑코의 뇌는 영구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왜 미유비를 동아리에 넣고 싶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쟤니 그의 멍청한 친구를 위해 설명하려던 찰나 그들 중 한 명인 공룡 선생님이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미유비를 기숙사로 데려가라고 요청했어요. 그들은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교실로 돌아갔다. 가는 길에 미유비는 너무 많은 열이 나서 기절했다. 슬로스처럼 움직이다 보니 몸이 감당할 수 없었다. 쟤는 미유비가 기숙사까지 걸어가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그녀를 안고 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유비를 침대에 눕혔고 떠나려 할 때 랑코가 그를 멈췄다. 그녀는 다음날 미유비를 클럽방으로 데려가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 쟤는 미유비가 그들의 클럽에 도움이 될 리가 없다고 말하며 거절했다. 랑코는 그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이상 그에게 부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시 도와준 후 미유비를 돌보러 갔다. 지는 그녀가 미유비의 옷을 벗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녀는 목욕을 돕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랭코가 미유비를 욕조에 넣고 난 후 비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비누를 사러 나갔고 미유비는 진이 돌봄 속에 있었다. 진은 미유비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다시 기절한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목욕시켜야 했다. 목욕이 끝난 후 그녀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미유비는 그에게 차를 건넸다. 클럽에 들어가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녀는 랭코가 클럽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모두가 친절했기 때문에 그녀는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 랑코가 히토미와 유카리와 함께 돌아왔고 진은 랑코에게 미유비가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해서 그녀를 기쁘게 했다. 그 후 하루 종일 그들을 따라온 쿠루미를 불렀고 그녀에게 CIA나 MI6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진은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들에게 쿠루미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그녀의 꼬리를 가리켰다. 고양이의 꼬리는 행복할 때만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원한다면 그들의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지만 쿠루미는 친구가 되고 싶다고 부정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하지만 다음날 그녀는 그들이 요리하는 동안 나뭇가지에 앉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그녀가 그들의 유령 멤버라고 인정했다. 한편 학생회실에서는 학생회장인 미키가 진과 동아리 소녀들이 나온 영상을 봤다. 그녀는 동료 학생회원들에게 동아리를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자연스러운 종족 간 관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날 집회에서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떤 종족 간 관계도 금지된다고 알렸다. 그녀는 그것이 서로 다른 종족에게 비자연스럽다고 말했다. 혼합하라고 말하고 학생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다. 집회가 끝난 후 그녀는 회의실로 돌아와 옷을 벗었다. 맨주먹쥐로서 그녀는 옷을 싫어했다. 그녀는 옷을 입는 것이 부적절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노출된 기분이 들었다. 불편함을 극복한 후 그녀는 다른 위원들에게 요리 동아리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그들은 바토미, 미유비, 그리고 누쿠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녹화된 영상을 보여주었고 쿠루미는 유령 회원이라고 말했다. 쥐들은 그녀를 관찰할 만큼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미키가 진과 랑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그녀에게 비디오를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미키는 비디오를 보겠다고 고집했고 그들은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랑카가 진이 얼굴을 핥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멍해졌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녀는 진이 다중종 하렘을 만들 계획을 세운 태폐적인 괴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미니 엑스칼리버로 그들을 길들였다. 그녀는 즉시 그가 불경스러운 의도를 가진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모으라고 명령했다. 그래야 그녀가 그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었다. 두더지들은 거의 즉시 작업을 시작했다. 요리실에서 진이 한 일들을 모두 촬영하기 위해 진은 자신의 삶이 이제 리얼리티 쇼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바토미와 바쁘게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칭찬하자 그는 모든 것이 학교가 끝나면 매일 그녀와 요리를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멍하니 웃었다. 그런 생각들이 랑카가 그의 얼굴에 달라붙어 개처럼 핥는 걸 보자 살벌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지만 랑카는 자신이 그의 상사이고 무엇을 해도 된다며 반박했다. 그녀는 바토미에게로 가서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진이 랑카를 바토미로부터 떼어내려 할 때 사자무리가 방으로 들어왔다. 진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그들은 그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랑카가 그들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도 데리고 갔다. 곧 진과 랑카는 킹이라는 이름의 사자 앞에 서게 되었다. 진은 그들이 왜 그들을 데려왔는지 물었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랑카는 그의 앞에 서서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그가 그녀를 밀어내기 바로 전에 암사자들이 그에게도 같은 행동을 했다. 킹은 그들에게 진을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진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진은 암사자들이 그를 밖으로 나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밖에서 그들은 덤불 뒤에 숨어 있었고 킹은 그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트랙팀의 임팔라 시오를 가리켰다. 진은 킹에게 그가 사자라는 것을 상기시켰지만 킹은 상관없다고 말하며 시오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진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진은 그가 연애 코치가 아니라고 말하며 떠나려 했지만 암사자들은 그를 막고 그를 때렸다. 수업에 돌아온 후 킹은 진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진은 킹에게 시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킹은 점심을 기다리던 중 그녀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고 맹세했지만 진은 첫눈에 배고픔이라고 말했다. 사랑이 아니라. 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혀가 입 밖으로 나와서 말했다. 진은 킹이 단지 시오를 먹고 싶어 한다고 믿게 되었다. 랑카는 킹에게 시오를 쳐다보는 대신 그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킹은 여러 번 시오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려고 시도했지만 그의 하렘에게 그녀를 데려오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항상 듣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 진은 그의 암사자들을 보내서 임팔라를 데려오게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인상을 줄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가 직접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다. 킹은 그의 제안에 경악하며 말했다. 리더로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하렘을 차지하려는 다른 사자들과 싸우는 것뿐이었다. 진은 그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여자들을 그녀에게 보내는 대신 혼자서 시오를 보라고 말했다. 킹은 동의하고 그렇게 하러 떠났지만 시오가 그를 보자마자 다시 도망쳤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킹은 시오에게 덜 위협적이게 다가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그녀는 도망쳤다. 모든 실패한 시도 후 킹은 그의 반으로 돌아왔고 그가 진과 랑카와 논의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사자가 나타났다. 문을 통해 들어가 하렘을 위해 싸움을 도전했다. 킹은 곰 인형에서 영감을 받은 사자에게 그와 싸우는 것은 그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겁쟁이는 상황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뒤에서 시오를 끌어내며 킹에게 그가 자신의 도전을 거부하면 그녀를 간단한 간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킹은 그녀를 놓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자는 거부했고 킹은 4마리의 다른 사자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그를 차고 때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킹은 슈퍼 사이언 모드로 변신했으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힘이 증가하는 것을 느끼며 놀랐다. 그는 시오를 인질로 잡고 있는 사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기력한 겁쟁이는 나뭇잎처럼 떨기 시작했다. 생명을 구걸하는 대신 그는 시오를 해치겠다고 위협했고 킹이 그의 갈 길을 잘라내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보 사자는 킹 앞에서 쩔쩔매며 무례함에 사과했다. 킹이 그에게 하렘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을 때까지 이제 그의 갈기가 없으니 그들이 그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대로 암사자들은 방을 나갔고 바보 사자는 자랑하려 했지만 킹은 그와 그의 부하들을 방에서 날려버렸다. 그 후 그는 시오에게 그들을 싸움에 끌어들인 것에 사과했고 그가 떠나려 할 때 그녀는 왜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말을 걸려고 했는지 물었다. 그는 수줍게 그녀에게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시오는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대신 친구로 지내보자고 말했다. 그 말에 그는 기뻐했다. 나중에 몰래카메라 촬영팀은 회의실로 돌아와 진을 하루 종일 지켜본 영상을 미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진을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고 선언하게 했다. 그가 이제 다른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는 오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미키는 어쩔 수 없이 옷을 차려입고 요리실로 가야 했다. 자신을 다잡고 진과 이야기하며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쿠루미와 마주쳤고 그녀의 본능이 작동했다. 그리고 그녀는 수컷 두더지들과 놀기 시작했다. 도망친 두더지들은 미키를 요리실로 데려갔고 그녀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을 세련되다고 부르면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세련되게 보이게 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진에게 만약 그가 다른 학생들의 종간 하렘과 비정상적인 결합에 연루되었다고 인정한다면 그녀가 그를 정학으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진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 순간 왕이 들어와서
진에게 하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팁을 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미키가 이전에 말한 것을 더욱 확고히 했고, 그래서 그녀는 요리 동아리를 즉시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히토미는 미키에게 동아리를 해체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그들이 하는 일은 요리뿐이라고 확신시켰고, 미키는 그들이 비인간 회원들을 모두 쫓아낸다는 조건으로 동아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히토미는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진은 랑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미키의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에게 클럽에서의 처벌을 제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랑카가 그들을 구름 위로부터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녀에게 간청하고 있을 때 유카리와 미유비가 도착했고 랑카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평소처럼 그들의 얼굴을 핥았다. 이 모습을 본 미키는 진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옷을 입고 그들을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 점프가 진행됨에 따라 모든 강한 수컷들이 서로 싸웠고 이제 킹이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게 되었으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어느 오후 진과 소녀들이 요리실에 있을 때 유카리는 그들에게 학교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소문은 영토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진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유카리는 다른 학교 학생이 소문 때문에 그들의 학교를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진은 그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히토미는 어떤 학생들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어요. 캠퍼스 곳곳에 벽에 반쯤 묻혀 있었다고 했어요. 유카리는 유일한 논리적 설명은 누군가가 학교가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에 랑카는 탁자 위에 뛰어올라 친구들을 안심시키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자신이 지켜줄 것이라고 했어요. 진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너무 약해서 절대 버틸 수 없다고. 누구든지 방어할 수는 없었지만 랑카는 그녀가 언니만큼 강해지고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고집했어요.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에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랑카는 그들에게 언니는 항상 집에서 그녀를 지켜줬다고 말했어요. 집은 언제나 냉정했어요. 하지만 랑카가 집을 떠나기 직전 그녀들은 싸움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언니는 다른 동물들과 무리를 시작하려는 그녀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녀들은 자신들이 방 밖에서 늑대 무리에게 몰래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알고 보니 그 늑대들은 피리레 무리원이었고 그녀는 우연히 랑카의 언니였어요. 랑카가 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피릴에게 알려주었고 그녀는 기뻤다. 하지만 그들이 사이에 일어난 일 때문에 랑카를 만나는 것이 조금 떨렸다. 그때 그들은 랑카가 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가 그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것이 피릴을 화나게 했다. 즉시 그녀는 문을 부숴버리고 그녀의 배낭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진과 소녀들을 놀라게 했다. 피릴이 진 앞에 서자 그는 그녀가 얼마나 큰지 놀랐지만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대신 랭카를 안아려기래. 랭카의 친구들은 피릴이 랭카를 다치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행동이 바뀌었고 그녀는 랑카를 핥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랑카가 피릴을 언니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유카리는 진에게 피릴이 랑카와 관련이 있기엔 너무 크다고 말했어요. 진은 버금한 법칙을 설명해야 했어요. 그 법칙은 기후가 추울수록 동물은 더 커져서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이었어요. 피릴의 경우 그녀는 항상 그녀의 코트를 랑카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몸이 체온을 유지하도록 적응했어요. 이 사실이 피릴을 울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크기에 불안해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이유를 알게 되자 그녀는 행복했어요. 그 후 진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아주 똑똑한 침팬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침팬지가 아니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피릴은 유타리와 아토미가 서로 속삭이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피릴이 영토 전쟁 때문에 온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피릴은 자신이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고 랭카를 그녀가 속해야 할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랭카는 거절하며 자신은 진과 다른 친구들이 있는 무리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피릴은 충격을 받았고 왜 그녀의 언니가 전능한 원숭이 같은 진과 무리를 시작하려고 했는지 물었습니다. 랭카는 그 이유로 자신과 진이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맹세가 그녀를 극단으로 몰고 갔다. 그녀는 진이 셔츠를 잡고 그를 공중에 들어 올렸다. 그녀는 그가 랑카를 강제로 함께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진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랑카를 결코 바보 같은 여자 외에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때 랑카는 피릴에게 그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 피릴은 그가 그녀의 언니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를 자신의 무리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되면 랑카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랑카는 피릴에게 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릴은 랑카의 말을 무례로 받아들여서 그녀에게 화를 내려고 했다.
그때 랑카가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미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릴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녀의 패거리에 의해 방에서 들려나가야 했다. 다음날 아침. 피릴은 곰을 벽에 쳐부쉈다. 그때 싸움을 찾고 있는 하이에나 이름이 희나가 다가왔다. 다음 순간 피릴은 랑카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녀와 그녀의 배는 숨기로 했다. 하이에나는 그들의 반응에 놀라서 랑카와 진이 강한지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엿보러 갔다. 그들을 지켜보던 중 몇 마리의 사자가 둘러싸였다. 그들을 때려 눌렀어. 진과 랑카에게 다가가려고 했을 때 랑카가 으르렁댔어. 그래서 그녀는 진에게 그깟 약한 남자라도 여성이 보호해줘야 하냐고 물었어. 그런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진은 그녀도 여성이라고 지적했어. 다른 하이이나스들은 그녀의 성별을 언급한 것이 놀라웠는데 헤나의 입장에서는 그녀는 매우 남성적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버렸어.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비참하게 약한 인간들한테는 관심 없다고 했어. 그러나 그날 저녁 클럽에 도착한 진은 헤나가 거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토미를 킁킁대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진은 왜 그녀가 거기 있는지 묻고 그녀는 그에게 여성이라고 부른 것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진은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클럽 활동을 해야 하니 떠나라고 했다. 희나는 떠나려 하지 않고 뼈를 부수어 자신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임을 증명하려고 했다. 뼈를 부수는 것으로. 진은 모든 하이에나들이 치아가 강해서 뼈를 부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행동들도 시도해보았지만 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그녀가 성가시다고 불평했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피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바지를 벗으려 했다. 진은 재빨리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그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희나가 계속 그것을 보라고 주장하자 그는 암컷과 수컷, 하이에나 모두 버섯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희나는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자 어린 시절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진은 그에게 상황이 정리되었으니 그녀는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자로서의 삶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다음 주에 학교는 체육대회 준비를 했고 랑킷은 그녀에게 친구들과 함께 경기에 참가하라고 했지만 미유비를 제외한 모두가 거절했어요. 두 소녀는 함께 운동장에 가서 세발자전거 경기를 연습했어요. 하지만 미유비는 첫 발을 내딛자마자 쓰러졌어요. 랑킷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너무 무리하게 밀었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학생회 위원들에 의해 방해받았어요. 여자아이들은 그들이 미유비를 확인하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친구 한 명 위에 앉아있다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들이 그를 돌본 후 미유비는 사과했어요. 그와 랭킷은 왜 그들이 필드에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필드데이를 준비하기 위해 약간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시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썬라인 기계 아래에 갇혔고 랭킷이 그를 들어올리며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일을 더 빨리 진행하는 대신 그들은 미유비가 도와주려다 기절하는 일이 많아져서 일을 더 느리게 만들었다. 아토미는 진을 필드 가장자리로 끌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진은 그들이 비밀리에 훈련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지만 아토미는 소녀들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좋다고 말하며 진에게 모두가 게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 당일 그룹은 미유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렸고 그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자 놀랐습니다. 미유비는 자신이 그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베이원스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랭킷은 그것이 그들의 훈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믿었고 바로 그때 미유비가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갔다가 그는 그녀가 고열을 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고열 때문에 그녀는 평소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녀가 나아질 때까지 쉬라고 했습니다. 미유비는 참석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유비는 행사에 참가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임들이 시작됐지만 랑킷은 그녀에게 더 잘하는 데 집중하라고 했어요. 경기는 곧 시작됐고 첫 번째 이벤트는 레이스였어요. 랑킷은 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바나나 껍질 위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인데 그 껍질은 침팬지들이 남긴 거였어요. 침팬지 대표는 신나게 결승선을 향해 스케이트를 탔어요. 진은 그들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불평했지만 안타깝게도 규칙에는 침팬지들이 지능을 사용해서 이기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았어요. 점심 전에 치러진 모든 이벤트에서 침팬지들은 쉽게 일 처리하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계속 이겼어요. 그들의 모든 승리로 150점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고 요리 동아리는 0점으로 꼴찌였어요.
마지막 경주는 다양한 코스가 있는 육상 경주였고 주최 측은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300점을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은 검은색과 그의 당나귀 친구들을 모아서 첫 번째 코스인 눈 덮인 산을 달리게 했습니다. 코스가 너무 어려워서 완료하기 힘들어졌을 때 당나귀들은 경기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진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에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당나귀를 타고 말을 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정보는 그들의 자존심을 크게 높여서 그들은 속도의 힘을 발휘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정보는 그들의 자존심을 크게 높여서 그들은 속도의 힘을 발휘해서 앞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 코스는 팔씨름이었고 유카리는 매우 강해서 상대인 원숭이를 이겼습니다. 침팬지들은 요리 동아리가 점점 따라잡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들을 지지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번째 코스가 수영이었고 히토미가 참가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탈의실에 숨어서 잠자는 식물로 그녀를 기절시켰습니다. 보건실 안에서 사막 코스를 마친 진은 고대 이집트 미라처럼 보였지만 랑카가 히토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몸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친구들 곁에 서려고 할 때 위사는 손수건을 들어 올렸다. 그녀와 유카리가 사용하던 침팬지의 손수건이었고 유카리는 그것에 잠자는 식물 추출물이 묻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은 유카리에게 히토미 대신 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녀도 손수건에서 추출물을 흡입했기 때문에 포기했다. 랑카가 대신 하겠다고 자원했지만 진은 그녀가 경주의 마지막 코스에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고 말했다. 미유바리도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녀가 하는 걸 허락했고 그래서 그녀에게 맡겼다. 경주가 시작되자 랑카와 진은 가까이서 함께 있었다. 손에 부유장치를 들고 그녀를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했다. 랑카는 미유바리가 경주를 끝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진은 그녀가 2번이나 거의 익사할 뻔했기 때문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그녀를 경주에서 뺏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랑카는 미유바리를 믿으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유바리가 게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훈련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녀를 뺀다면 그녀는 슬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진은 미유바리가 계속하도록 허락하기로 했다. 하지만 침팬지 대표가 미유바리를 거의 익사시키게 만들었다. 그녀는 로우보트의 패드를 사용해 물을 튀겼기 때문이다. 진은 즉시 부표를 물에 던지고 미유바리에게 잡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그녀가 계속 수영을 하자 학생들은 그녀의 힘과 결단력을 칭찬하며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친구들이 그녀를 끌어냈다. 그들이 미유바리를 축하한 후 진은 랑카에게 속임수를 쓰는 침팬지들에게 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 그녀는 마지막 코스로 달려갔다. 침팬지가 랑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그녀는 테이저로 그녀를 늦추려고 했지만 랑카는 그것을 반으로 물어뜯었고 그 후 그녀는 그 여자에게 자신의 무리를 다시 건드리면 머리를 물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침팬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했고 그 덕분에 랑카가 1등으로 결승선에 도착해 자신의 클럽에서 경주를 이겼다. 며칠 후 전학생으로 올 유명한 팬더의 도착 준비를 위해 모든 학생들이 일을 하게 되었다. 랑카는 운이 나빠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인 온천을 짓는 일을 맡았다. 진은 랑카가 사쿠라보다 더 쓸모없고 재앙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이메이라는 이름의 팬더가 도착한 후 혼자서 온천을 만들었다. 미키는 그녀에게 학교를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함께 가는 것을 거부했다. 미키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버릇없는 아이는 그녀에게 웃긴 짓을 하라고 했고 안 하면 나가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그녀의 매니저 펑펑은 미키에게 그녀의 말을 들어주라고 애원했다. 미키는 옷을 벗고 탈피하는 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메이메이가 서 있어야 할 곳을 보았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메이메이는 그녀가 연습하는 동안 몰래 빠져나가 도라처럼 학교를 탐험할 결심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창문에서 시오를 바라보는 마음이 아픈 왕을 발견했을 때 놀라서 소리쳤고 그로 인해 왕은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렸다. 메이메이는 이를 눈치채고 그가 그것들을 왜 필요한지 물었고 킹은 자신이 머리를 자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설명을 끝내기도 전에 메이메이는 가위를 집어들고 그의 머리 뒤쪽에 큰 구멍을 냈다. 킹은 이 일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나머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렸고 그는 다른 우주의 사타마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때쯤 메이메이는 이미 행복하게 뛰어가고 있었고
그녀는 킹에게서 가져온 머리카락을 가발로 쓰고 있어서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가 자신을 계속 가면서 맛있는 냄새가 났고 호기심이 중간 이름이었던 그녀는 그것을 찾으러 갔다. 그녀가 맡은 냄새는 진이 만든 신선한 팬더 만두였다. 진은 친구들에게 맛보라고 내놓았지만 그들이 하기도 전에 메이메이가 접시에 모든 것을 쓸어먹었다. 유카리는 너무 화가 나서 메이메이에게 테이블을 던질 준비를 했지만 친구들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진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녀는 가발을 벗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소녀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며 왜 왔는지 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만두 냄새를 맡았다고 말했다. 그때 메이메이는 그들에게 더 많은 만두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며 마치 하인처럼 대했다. 그러나 진이 거절하고 그녀를 요리방에서 내쫓았을 때 그녀는 놀랐다. 그가 그녀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던 중 펑이 그녀를 찾아와 혼자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 다음 날 메이메이는 진이 수업에 가서 그에게 만두를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거절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이기적이라고 불렀다. 랑카는 그 클럽의 모든 구성원이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동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진이 그녀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였다. 이 말을 듣고 메이메이와 펑징은 클럽의 각 구성원이 좋아하는 것을 챙기고 그들을 설득하여 만두를 만들게 했다. 그날 늦게 진이 클럽방에 도착했을 때 소녀들은 그에게 만두를 만들라고 주장했다. 만두였어요. 그래서 메이메이가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동의했어요. 메이메이가 반죽이 필요했지만 진은 더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지시받는 걸 싫어해서 그릇을 내던졌어요. 그릇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졌고 진은 그녀에게 주우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어요. 팽팽 이 대신 하겠다고 했지만 진은 아니라고 하고 메이메이에게 하라고 고집했어요. 메이메이는 지시대로 했고 내내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곧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든다는 걸 깨달았어요. 몇 분 후 만두가 완성됐고 욕심 많은 판다는 거절했어요. 누구와도 나누지 않겠다고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랭카가 그녀를 동아리에 들어오도록 부탁했어요. 진이 그녀는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판다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메리 요리 동아리에 갔을 때 진은 카루미가 멜을 좋아하지 않아서 멜을 케이지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멜이 마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랭카는 그것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카루미가 평소대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놀랐습니다. 여자애들은 카루미가 멜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루미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멜은 동아리 활동이 끝날 때까지 케이지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열려고 했을 때 그녀는 나가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카루미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거기 남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두 그녀를 혼자 두었다. 그날 밤 가식적인 용기가 사라지고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루미가 방에 들어온 것을 보자 그녀는 조용해졌다. 그녀는 카루미에게 말을 걸었지만 무시당하자 자신이 좋아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카루미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에 있는 것을 좋아했음을 떠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 다음 날 아침 메이메이는 자신의 위에 담요가 덮여있고 미키의 두더지 친구 중 한 마리가 우리 밖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더지가 카루미가 자신을 여기로 데려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메이메이는 카루미가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친구들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은 카루미가 방에 들어올 때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주었다. 카루미는 메이메이에게 걸어가서 몸에 머리를 비비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방을 천천히 나갔다. 메이메이는 슬펐고 그녀와 대화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녀를 동아리에 환영했어요. 랑카는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가입하려면 얼굴을 핥아야 한다고 했지만 메이메이는 오해했어요. 그녀가 말한 것을 잘못 이해해서 진이 얼굴을 하르러 갔어요. 다음 주 진은 학교에 가던 중이었어요. 아침마다 하던 것처럼 랑카가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피릴과 그녀의 무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쿠로모리, 피릴의 오른팔인 친구는 그녀에게 랑카에게 빨리 가라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랑카가 자신이 거기 있다는 걸 알면 떠나라고 할 것이라고 했어요. 바로 그때 테리라는 이름의 꾸루 소리가 다가와서 그녀들이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녀는 피릴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그들의 무리에 가입하고 싶어 했다. 우연히 피릴이 그녀를 해치려던 곰 무리에게서 구해주었고 그 이후로 텔은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녀가 그들에게 가입해달라고 구걸하러 온 모든 다른 때처럼 쿠로모리는 오직 늑대만 그들의 무리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텔은 그때 이날을 가리키며 그녀가 그들의 무리의 일원인지 물었고
쿠로모리는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쨌든 이나에게 다가가 같은 질문을 했다. 이나는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녀가 히토미를 관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덤불 속에 숨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텔이 왜 덤불에 있는지 물었고 텔은 자신이 피릴의 무리의 최신 멤버라고 말했다. 그러나 쿠로모리는 그들이 암컷이 무리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피릴은 랑카가 유일한 예외라고 덧붙였다. 이에 텔은 랑카를 이기면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고 그들이 말리기 전에 그녀는 랑카를 쫓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새에 의해 주위가 산만해져서 그 대신 새를 따라 방향을 바꿨다.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이나는 히토미를 관찰하며 점심시간에 그녀가 먹는 방식을 따라 해보려고 했지만 미저러블리 실패했다. 히토미가 이를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유나에게 왜 자신을 흉내 내려고 하냐고 물었다. 그래서 유나는 자신도 히토미처럼 여성스러워지고 싶다고 설명했다. 히토미는 그녀가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래야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테니까. 그들이 동아리방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유나가 하고자 했던 일을 이야기했을 때 지는 그녀에게 그냥 히토미를 흉내 내라고 말했다. 유나는 자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지는 히토미는 불량배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때 유카리는 히토미가 유나처럼 행동하라고 제안했으며 그들은 그녀의 칼라 단추를 풀고 유나처럼 다리를 꽂게 만들고 유나처럼 말해보라고 요청했다. 히토미는 이이나를 흉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분노의 기운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흔들리는 가슴이 모두를 산만하게 만들었다. 텔이 문을 열 때까지 교양 있는 사람들은 히토미의 천상의 베개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들이 텔에게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고 랑카에게 싸우라고 애원했지만 랑카는 거절했다. 텔은 계속 싸우라고 우겼고 그래서 이나는 그녀를 내쫓으며 나중에 다시 오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바빴기 때문이다. 지는 여전히 이이나가 히토미처럼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나는 그를 설득하려 결심했다. 그녀는 히토미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행동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유나가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모든 것이 그녀가 음식을 토해내면서 바뀌었다. 진이 가장 먼저 그녀의 행동이 품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그로 인해 유나는 동요하며 그에게 화를 냈다. 그러나 그녀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숙녀가 될 수 없다고 불평했다. 메이메이는 그녀에게 자신이 아닌 것을 되려고 하려고 애쓰지 말고 톰보이로서의 삶을 받아들이라고 제안했다. 이니나가 대답하려던 찰나 텔이 급히 달려와서 랑카를 도발하여 싸우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사자가 그녀를 들어올렸어요. 그 사자는 왕과 싸운 바로 그 사자였어요. 이번에는 이니나가 목표였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텔을 때리며 도발했어요. 텔은 두꺼운 털 덕분에 다치지 않았어요. 이니나는 너무 화가 나서 사자들이 텔을 떼는 그들을 밀어내고 날려버렸어요. 사자가 사라지자 텔은 다시 랑카에게 싸우라고 애원했지만 랑카는 계속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 옷을 입고 있던 이니나가 기적처럼 다시 등장했어요. 그녀와 대신 싸우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텔이 자신을 이기면 랑카와 싸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텔은 동의하고 그녀의 분비선에 저장된 냄새나는 액체를 뿌렸다. 불행히도 바람이 진과 랑카 쪽으로 불어 그들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서 눈을 감고 굴렀다. 텔은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언니의 비명을 들은 피릴이 그 순간 도착해 텔을 땅에 내리쳤다. 이로 인해 땅에 큰 크레이터가 생기고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지만 피릴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랑카의 곁으로 달려가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자신에게 괜찮냐고 물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텔은 잔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녀는 아래에 묻혀 있었고 약간의 통증을 느꼈을 때 기뻐서 뛰어올랐다. 그 후 그녀는 랑카에게 달려가서 피릴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했다. 아직도 그녀에게 화가 나 있던 피릴은 텔을 움켜잡고 랑카가 그녀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게 해줘서 기쁘다고 말할 때까지 압박을 시작했다. 피릴은 텔이 그녀의 가장 새로운 무리 멤버라고 인정했다. 왜냐하면 그때 랑카가 오랜만에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나는 그녀의 집에 들러서 오빠에게 아버지들은 그녀가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다시는 그녀를 드레스 차림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다음 날 이나는 점심시간에 토미의 테이블에 앉았고 식사를 하면서 진과 랑카가 그들에게 합류했습니다. 진이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알아차리자 불평했지만 이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1년지 학생거류해양학원 진항시지고찰 재료 진이회, 대가도은 싱펜, 연희, 타사하리히 후한 학교요일 종도가분 외의 적사시, 병, 희망요괴회능경접금 파탕미,
그들이 학교를 둘러보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벨로가 고래가 그들을 환영하는 쇼를 선보였다. 유일한 단점은 그녀가 매우 빨리 지쳐서 학생들에게 야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랑카는 친구들에게 고래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는 랑카가 고래와 엮이려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말리려 하다가 다시 생각해야 했다. 랑카가 자신에게 관계없는 일에 너무 바쁘면 그녀가 바토미와의 혼자 시간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즉시 그는 랑카를 붙잡고 그녀에게 찾으라고 조언했다. 고래가 그녀는 아마 슬퍼하며 어디서든 울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상대로 랑카는 고래를 찾으러 달려갔고 보너스로 메이메이도 함께 갔어요. 그가 고래를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카나라고 소개하며 찾아와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랑카는 메이메이가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줄 것이라고 확신시켰어요. 그 후 메이메이는 팡팡에게 타이어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판다가 어떻게 공연하는지. 사실은 그냥 게으르게 노는 모습이었어요. 귀엽게 보이면서도 별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나는 도움에 감사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병코 돌고래와 함께 수영하는 동기와 수영이었어요. 랑카는 왜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하나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녀가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동아리의 부장인 루카가 물가에서 올라와 발을 이용해 똑바로 섰어요. 그 자세는 마치 물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고래인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어요. 루카는 랑카와 메이메이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에게 왜 개인쇼를 했냐고 물었어요. 그동안 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히토미가 랑카와 메이메이를 찾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는 랑카가 처한 상황에 연루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다. 다른 친구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고 그들도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들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지는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수족관에서 랑카와 메이메이는 루카에게 카나가 클럽에 가입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루카는 카나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쇼를 위험에 빠뜨리며 그녀를 합류시키지 않으려 했다. 카나가 울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루카는 그녀에게 짜증을 내며 수영해 갔다. 루카가 떠난 후 카나는 랑카와 메이메이에게 루카가 한 말이 사실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입학식 날 수영부가 선보인 쇼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꿈이 되었다고 말했다. 다음 순간 진과 다른 친구들이 합류했고 진은 카나에게 만약 쇼에 출연하고 싶다면 그녀의 재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에게 벨로가 고래에 대해 말했다. 노래처럼 들리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만약 그녀가 노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안무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쇼에 합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랑카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모두 카나와 함께 동기화된 쇼를 선보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루카에게 카나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리고 동호회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자들은 쇼를 선보이기로 동의했지만 지는 랑카가 또 다른 미친 계획에 모두를 끌어들인 것에 불만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연습에서 카나는 처음으로 노래를 시도해보았지만 너무 여자아이들이 귀를 막아야 했던 끔찍한 일이었고 미유비는 기절했어요. 그래도 랑카는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한편 루카와 그녀의 팀원들은 관중석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여자아이들이 카나가 민망한 모습을 보인다고 웃는 동안 루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는 룸메이트들이 사랑 싸움을 하느라 방을 떠나야 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루카가 다가왔어요. 그날 낮에 무례했던 것과 달리 루카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진에게 카나를 단념시키라고 애원했어요. 그는 곧 그녀가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이버는 뇌의 절반만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루카의 경우 잠이 들면 성격이 나쁜 쪽에서 착한 쪽으로 바뀌어 그녀가 그를 설득해 카나의 마음을 바꾸길 원했습니다. 그녀는 카나가 노래를 완벽하게 연습했지만 종류가 다른 생물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클럽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잠에 빠져 다른 성격이 나타났고 그녀는 다시 거칠게 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랑카와 카나가 연습하는 걸 보았고 랭카가 카나에게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이 하는 말은 항상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처음에 진은 루카가 원하던 대로 카나에게 포기하라고 말할까 생각했지만 랑카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카나에게 목소리 대신 멜론으로 노래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카나는 방법을 몰랐지만
랑카는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확신시켰습니다. 진이 떠나면서 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지막 날 카나와 소녀들은 그들의 쇼를 위해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카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수영을 시작하자 수영 동아리 소녀들은 그들의 실력 부족을 조롱하며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루카는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카나의 노래가 바뀌는 것을 듣고 그녀의 마음에 끌렸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나서 그 자아는 그녀에게 노래가 아름다우니 카나와 함께 헤엄치라고 설득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루카는 헤엄치기 시작했고 카나의 노래에 맞춰 몸을 뒤집으며 팀원들도 함께 따라했고 관객들이 크게 환호했어요. 공연이 끝난 후 루카는 카나에게 사과하며 자신들이 동아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카나는 매우 기뻐했어요. 며칠 후 학교로 돌아온 뒤 진이 미유비를 클럽방까지 업어다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메이메이와 랑카가 자기들도 태우라고 하자 셋을 모두 등에 태운 채로 던져버렸어요. 교실을 나와서 메이메이는 한 소녀가 그들을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팬인 줄 알고 다가갔어요. 소녀의 손을 잡고 팬이 되어줘서 고마워한다고 인사했어요. 하지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벽으로 다가가서 머리를 박았어요. 그러다 쓰러져서 바닥에 누운 미유비 옆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나중에 클럽에 도착했을 때 메이메이는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진은 그 여자가 테르시어라는 걸 설명했다. 그는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무나 그녀의 경우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한다고 말했다. 메이메이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진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 거칠게 상기시켰다. 그날 오후 체육 수업 중 메이메이는 미유비를 끌고 체육관을 돌면서 그 여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진이 한 말이었지만 메이메이는 그를 잘못이라고 증명하려고 결심하고 다시 다가갔다. 여자는 메이메이를 피하기 위해 달아나려 했지만 메이메이는 그녀를 쫓아가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표면에 머리를 부딪히는 대신 그 소녀는 점프해서 땅에 떨어졌어요. 메이메이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유비가 그녀와 이야기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메이메이는 그 소녀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미유비에게 그녀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 소녀가 편하게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고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그녀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 소녀가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녀를 데리고 갔어요. 클럽에 가서 그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니코라고 소개했어요. 메이메이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매니코가 그녀에게 얼굴을 보면 행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랑카가 매니코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그녀는 압도당해서 벽에 머리를 박으며 의식을 잃을 때까지 머리를 쳤어요. 메이메이는 친구들에게 매니코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또는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요. 진이 왜 그녀가 자신의 상태를 알면서도 매니코를 데리고 왔냐고 물었어요. 메이메이는 그녀가 새 친구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것은 그녀의 친구들을 감동시켰고 그들은 마나코를 그들의 클럽에 환영했습니다. 마나코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또한 짧은 연설을 했고 연설이 끝나자 머리를 바닥에 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미유비가 쿠션 역할을 하여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났을 때 미유비는 마나코의 볼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 타격은 미유비의 슬랩 버전이었고 그녀는 마나코에게 죽으려 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본능에 굴복하지 말라고요. 마나코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메이메이는 두 소녀를 나중에 강한 태풍이 도시를 강타해 학교 지하층이 침수되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공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진은 필드트립에서의 마지막 사건 이후로 다른 동물과 자신의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방에 도착했을 때 미키가 그의 방을 새 학생회 사무실로 바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가 그것을 지적하자 그녀는 무시하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 학생회장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클럽에서 그를 관찰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학교가 그와 히토미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이유는 그가 학생회 회장으로서
모든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미키는 즉시 그의 어리석은 환상을 중단시키고 모든 학생들을 추방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지는 그녀도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강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키는 그녀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옷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신을 차별하려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차별한다고 고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입고 그에게 자신의 자리를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들은 복도에서 소란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사하러 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미키가 무슨 문제냐고 묻자 그들은 그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동의하고 한 명씩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진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완전히 진이 방을 차지했어요. 마지막 학생을 돌본 후 그녀는 진에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은 리더가 아니라고 무서워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녀는 이종 간의 관계라는 생각이 싫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학생들도 그런 걸 원할지 궁금해졌어요. 진은 그녀도 이종 간 관계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학생이 올 때마다 그녀는 차례차례로 그들과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마이키는 자신이 한 말을 곱씹어보고 깨달았어요. 그녀도 좋은 리더라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녀는 너무 행복해서 속옷을 포함한 모든 옷을 벗었어요. 진은 급히 그녀를 가리려고 달려갔어요. 불행히도 그 순간에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야 했어요. 결국 아토미는 미키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했고 옷을 벗어도 된다고 말했어요. 미키는 동의했지만 조건은 자신들도 벗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 밖에 남자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을 붙이고 옷을 벗었어요.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메이메이는 다른 모두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군인 같은 형제인 랑카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며칠 후 아나탄이라는 소녀가 학교에 와서 교장에게 말했어요. 몇 일 동안 학교를 관찰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입학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교장은 학생들이 현재 문화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동의했고 그녀에게 함께 참여하라고 했어요. 학교를 돌아다니던 그녀는 진과 마주쳤어요. 진은 개들과 늑대들이 랑카를 잡아가려고 달아나고 있었어요. 그는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말을 걸지 않았지만 대신 창을 꺼내어 그의 추격자를 때려눕혔어요. 요리 동아리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녀가 어떤 동물인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말했다. 소녀들은 또 다른 인간을 보게 되어 충격을 받았고 아토미는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보게 되어 기뻐하며 그녀를 그들의 클럽에 환영했다. 서로를 알아가는 동안 소녀들은 아나타니에게 그들의 클럽의 다른 멤버들은 진이 랑카를 짝짓기를 시도하는 늑대와 개들로부터 멀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서 랑카에게 안전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라고 말했다. 그의 놀라움에 랑카는 그를 침대에 밀치고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밀쳐냈다. 이로 인해 랑카는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물었고 그는 무정하게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말에 랑카는 울기 시작했다. 진은 기분이 나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방을 챙기고 방을 나갔다. 그녀에게 어떤 이유로든 방을 비우지 말라고 일러준 후였다. 클럽에 도착했을 때 여자들은 그를 아나타니에게 소개하며 랑카는 잘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랑카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진은 조용해졌고 동물 소녀들은 그와 랑카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놀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확신시켰다. 청소를 시작하자 진은 랑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다. 머리를 감싸고 그는 평소보다 더 세게 접시를 문질렀다. 소녀들은 이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아나타니는 그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가 기숙사로 가는 길에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그녀에게 말을 허락하지 않고 히토미만이 자신이 관심 있는 유일한 여자라고 말했다. 아나타니는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부당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히토미는 나중에 그녀가 자전거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조금 놀러 가자고 초대했다. 아나타니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동의했고 그들이 온천에 있는 동안 히토미가 자신을 너무 쉽게 신뢰하는 바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히토미는 주위에 인간 여성 동료가 있어 기뻤고 그래서 아나타니의 배가 크게 고르륵 울릴 때까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히토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고기를 먹였고 너무 늦었기 때문에 하룻밤 자고 가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침대에 누워있을 때 아나타니는 히토미에게 왜 그렇게 자신에게 친절한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막 만났는데 아나타니는 그들이 친구가 되고 싶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생길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랑카와 진 덕분에 그녀는 클럽을 통해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아나타니도 그중 하나가 되길 원했어요. 그날 밤 랑카는 진이 방을 몰래 빠져나와 음식을 찾다가 아나타니가 고기를 굽는 것을 봤어요. 아나타니는 그녀에게 조금 주었고 그녀는 먹으며 진과 그녀 사이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어요. 아나타니는 그녀에게 진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조언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들이니까요. 랑카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이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가 말한 게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나타니에게 말했던 대로 랑카는 진에게 왜 그가 자신을 싫어하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비록 그녀는 인간이 거짓말쟁이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진은 그녀가 인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에 대해 맞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전날 자신에게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랑카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서 진에게 뛰어올라 그의 얼굴을 핥았다. 그러다 히토미가 아나타니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랑카는 즉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아나타니의 얼굴을 하르며 진과 화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녀가 다 끝내자 아나타니를 놓아주었고 아나타니는 말했다. 그녀에게 갈 곳이 있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가 떠나면서 히토미는 문화축제에 초대했으며 그녀는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아나타니는 그들의 그룹을 깨뜨리지 못한 자신을 질책했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녀는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 온 멸종동물 그룹의 일원이었고 더 인간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탄 아카데미에 잠입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다음 날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요리 동아리 멤버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식당 준비를 했어요. 진은 빨리 끝내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히토미와 남은 축제를 즐기고 싶었죠. 히토미는 그의 의도를 몰랐어요. 아나타니가 도착했을 때 랭크는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몰래 진을 욕하면서도 동의했어요. 이냐가 온 것만이 그녀가 멈춘 이유였고 그녀는 이냐와 히토미가 얼마나 친근한지 보고 질투를 느꼈어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히토미는 둘 다 웨이터와 웨이트리로 꾸미고 학생들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일을 맡겼어요. 운이 좋게도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금방 매진됐고 진은 주문했어요. 모두 청소를 하고 다음 날을 위한 재료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히토미가 정원 동아리에서 야채를 얻으러 간다고 말했을 때 아나타니와 이나가 함께 가겠다고 자청했다. 그런데 아나타니가 이나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둘 사이에 히토미와 더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논쟁하기 시작했다. 랭은 화해의 표시로 두 사람에게 손뼉을 치게 해야 했고 그 후 히토미는 이나에게 다른 재료들이 식당에 있는지 확인하러 가라고 부탁했다. 식당에 필요한 다른 재료들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라고 부탁했다. 이나는 동의했지만 손뼉을 칠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아나타니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아나타니의 그룹 나머지가 아카데미에 도착해 그녀를 도왔고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문 밖에서 아이들처럼 다투게 되었다. 아카데미 안에서 아나타니와 히토미는 채소를 가져가던 중 히토미가 아나타니에게 새 머리핀을 선물했다. 이로 인해 아나타니는 히토미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를 기절시켰다. 그녀는 그녀를 수레에 올리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지만 그 길에서 이나가 그녀를 멈추고 함께 가자고 요청했다. 그 요청에 응답하자 아나타니는 창을 꺼내 이나를 겨누었다. 그녀와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 요리실로 돌아온 진은 여자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했다. 그래서 랑코는 진이 히토미와 아나타니를 찾는 동안 이나를 확인해보겠다고 제안했다. 진은 히토미가 정원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클럽으로 돌아가면서 두 여자 사이에 자신 때문에 고양이 싸움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그는 여전히 아나타니가 자신에게 반했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몽상은 아나타니의 친구 중 한 명과 부딪히면서 중단되었다. 그 친구는 인간에 대한 강한 원한을 가진 바바리 사자였다. 그가 진을 공격하려 하자 킹이 나타나 그를 구했고 바바리 사자는 너무 화가 나서 킹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시오와 진은 즉시 그를 확인하러 달려갔고 바바리 사자가 킹이 시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 그는 그가 임팔라를 짝으로 삼은 것을 비웃었다. 시오는 사자에게 킹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킹이 그보다 10배는 더 나은 사자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쳐서 눕혔고 이는 킹을 화나게 했다. 즉시 그는 힘을 강화하고 바바리 사자를 공격했으며 사자는 그의 힘에 놀랐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그는 킹에게 왜 자신의 진정한 힘을 억누르고 약한 척하고 있는지 물었다.
킹은 그가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 바바리 사자는 그가 말하는 사랑을 때려 없앴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멸종된 종의 분노를 느끼게 해주겠다고 언급했을 때 진은 그를 끊고 자신의 종이 멸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종을 멸종시켰다고 믿으며 평생을 살아온 것이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마지막 생존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이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털어놓기로 결심하고 그와 아토미를 없애려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한편 예나는 아니타니에게 여러 차례 맞고 심하게 다쳤지만 물러서기를 거부하며 아토미가 자신의 속임수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할지 물었다. 아니타니는 아토미를 친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간들이 그녀의 종이 멸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며 창으로 예나를 찌르려 했지만 예나는 이를 이빨로 물어내고 조각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랑카가 그들을 찾아와 왜 싸우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서로 잘 지내라고 했는데 말이죠. 예나는 아니타니가 거짓말쟁이이자 속이는 자라고 말하며 그녀가 아토미를 납치하고 해를 끼치기 위해 친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랑카는 아니타니가 그들을 배신했다고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에게 달려가 왜 그런지 물었습니다. 아니타니는 그녀를 밀쳐내고 니나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했지만 랑카는 그녀는 슬픈 향기가 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니타니가 아토미를 해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며 분노를 내려놓고 그들의 친구로서 무리에 합류해달라고 간청했다. 갑자기 그들은 머릿속에서 큰 목소리를 들었고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으려 할 때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목소리는 그들이 자신의 계획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다. 예나는 누가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있는 동물을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때 발 아래의 땅이 열리며 거대한 매머드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지만 먼지가 걷히자 그들은 매머드가 단지 통통한 반송이와 매우 긴 털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남자라고 소개하며 랑카가 그녀의 작은 체구를 언급하자 아니타니에게 그들을 기절시키라고 명령했다. 랑카는 아니타니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니타니는 남자의 명령에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진이 왕과 시오와 함께 도착하여 물었다. 어디 있느냐고. 아토미가 그래서 그들은 그녀가 아니타니의 인질이라고 말했다. 그가 아니타니를 바라보자 그녀의 특징을 보고 결국 그녀가 네안데르탈인임을 깨달았다. 랑카는 남자가 아니타니에게 아토미를 납치하라고 명령했다고 설명했지만 진은 그녀가 주목을 끌기 위해 점프하기 전까지 남자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걸어가며 자기를 조롱한 모두를 없앴겠다고 말했다. 킹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그녀의 움직임을 멈췄지만 남자는 한 손으로 그를 쉽게 들어올렸다. 그녀는 예나가 공격하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그를 안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자유로운 손으로 그녀의 주먹을 잡고 둘 다 땅에 내리쳤다. 그녀는 진에게로 시선을 돌렸지만 랑카가 그 앞에 서서 남자가 그에게 다가가고 싶으면 자신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은 싸우는 것은 마치 죽음과 탱고를 추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랑카는 싸우지 않으면 그녀는 그들의 리더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녀가 물러서지 않을 것을 깨달은 진은 주위를 둘러보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 했어요. 그가 복싱링을 발견하자 만에게 말했어요. 만이 랑카를 이기면 그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만은 거절하며 그와 거래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은 슈이오에게 달려가 그녀가 가진 구슬을 가져왔어요. 그는 구슬을 바닥에 흩뿌려만이 지나갈 곳에 놓았어요. 그녀의 발에 상처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코끼리 때문에 그녀는 멈춰야 했다. 진은 그녀를 계속 마블로 둘러싸겠다고 위협하며 그녀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거부했지만 안나타니가 그녀에게 말한 후에 그녀는 동의하고 그들의 조건하에 그들을 이길 것을 약속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들은 링 주변으로 모여들어 각종 천막에서 대기 중인 선수들을 기다렸다. 랭카의 천막에서는 진이 랭카에게 속도를 이용해 인간을 혼란스럽게 하라고 조언했다. 그렇게 하면 쉽게 그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천막에서는 아토미가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랑카와 진이 텐트에서 나올 때 피리엘이 잡아당겼다. 진이 셔츠를 잡고 그녀에게 라브카 대신 자신이 하겠다고 했다. 랑카는 그녀의 언니 요청을 듣고 자신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시작되자 랑카는 자신의 빠른 속도로 남자를 혼란스럽게 하려 했지만 남자는 바닥을 치며 펀치를 던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움푹 파인 자국이 생겨 속도가 느려졌다. 그 후 그녀는 랑카를 구석에 몰아넣었고 맞지 않도록 피하려 했지만 로프에 튕기며 머리를 남자에게 부딪혔다. 남자는 매우 강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지만 랑카는 어지러움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첫 라운드를 잃었다.
그들이 자신의 구석으로 돌아갔을 때 진은 랑카에게 물통을 쏟아 부어 그녀를 깨우고 지친 남자를 가리켰다. 그는 그녀에게 두 번째 라운드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지친 기분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여자들은 경기 시작을 알리기 위해 팻말을 흔들며 걸어다녔다. 진은 남자가 그녀에게 강제로 입힌 아주 드러나는 두 조각 수영복을 보고 히토미를 보자마자 행복감에 거의 죽을 뻔했다. 두 번째 라운드 동안 아나타니는 히토미에게 랑카가 남자에게 지는 게 두렵냐고 물었다. 히토미는 그렇다고 인정하며 랑카가 싸우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나타니를 친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반했어요. 아나타니는 그녀에게 자신이 속였다고 상기시켰고 히토미는 어느 순간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친구가 되기를 원했고 그녀가 거짓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편 랑카와 남자는 링에서 맞섰고 랑카가 남자 주변을 돌며 달릴 때 남자는 그녀에게 겁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랑카가 달리기만 한다면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랑카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돌격했어요. 남자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그 충격으로 잠시 동안 그녀를 바닥에 눕혔다. 그녀가 다시 일어났을 때는 크게 다쳤고 진은 포기할 준비를 했지만 랑카는 머리를 흔들며 그만두지 말라고 했다. 벨이 울리자 여자들은 각자의 코너로 돌아갔고 아나타니는 남자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하려고 했다. 남자는 아니라고 했고 히토미가 마음에 들지 않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시작한 일을 끝내야 하니까. 랑카의 코너에서 진도 그녀에게 싸움을 멈추라고 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하며 그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단력을 보자 진은 그녀를 선택했다. 그녀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격려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에너지가 충전되었고 결승전이 시작될 때 피곤해 보이는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빠르게 회복하여 그녀가 날리기 전에 랑카에게 한 방을 날렸다. 랑카가 바닥에 쓰러지자 미유비가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쳤고 관객들도 모두 같은 행동을 했다. 랑카는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일어났다. 그러자 남자는 그녀에게 주먹을 계속 날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모두 피했다. 안나타니는 그 남자를 부르며 멈추라고 애원했지만 남자는 화가 나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안나타니는 그녀를 더 이상 친구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룹을 떠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랑카가 약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을 때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쿠로가 세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랑카가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링으로 달려가서 그녀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축제가 끝난 후 히토미가 남자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남자는 히토미의 친절함에 놀랐고 안나타니는 그들이 인간에 대해 잘못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도 전에 원한을 품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했다. 랑카는 그 후 안나타니에게 배신 때문에 그녀를 무리해서 쫓아낸다고 말했다. 진은 안나타니에게 혼자가 되지 않도록 남자와 화해하라고 제안했다. 안나타니는 그의 제안을 따랐고 남자와의 관계를 회복했으며 남자는 그녀의 친구가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뻐했다. 모두가 화해한 후 그들은 요리 동아리에 가서 함께 나눌 식사를 준비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요리 동아리와 멸종위기 종 동아리는 문에서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며 친구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여기까지 봤다면 가짜 애니팬들을 헷갈리게 해보자. 댓글에 랑카짱이라고 써서 이런 요약이 마음에 든다면 이 영상도 한번 봐봐.